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두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신데 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시간 내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추상적이어서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피셋을 10번을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10번을 합격을 했는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자랑할 일은 아닌 게 2차를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10번 정도 제가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10번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제 10번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여타 다른 시험들 뭐 9급, 7급도 제가 수험 생활을 해서 시험 합격한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들 뭐 제가 많이 준비를 해보고 합격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잘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과목이잖아요. 지금 언어논리 자료의 상황판단.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과목인 언어논리를 제가 이제 맡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위에 있는 말처럼 뭐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과 논리 실력, 그 두 가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거와 여러분이 논리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가 되시면은 언어 논리는 고득점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저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큰 문제 없이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제 영역이 크게 봤을 때 독해와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출제 유형이 그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독해 시험 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을 볼 때도 언어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국어 시험에도 그 독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시험을 사실은 많이 보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언어 논리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글 속에 논증이 담겨 있어요. 그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그런 유형이, 출제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독해 시험을 많이 보셨어도 다른 시험에서 접하기는 힘든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독해와 논리의 통합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논증을 분석한다는 어떤 논리학적인 내용, 논리적인 내용이 글을 분석함에 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독해와 논리를 해야 되지만 출제 유형 면에서도 글 속에 담겨있는 논증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두 번째 줄에 적어놓은 이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셋이 뭐가 다르냐? 기존의 암기 위주의 그 공부 방법으로 안 된다,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요거는 말이죠, 그냥 이제 제가 저의 언어 논리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시야를 넓혀서 일단은 언어 논리 공부 왜 해야 되냐, 왜 좋냐. 첫 번째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이제 도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붙으셔서 공무원이 되셔서 참 공직생활도 하시고 되게 좋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다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건데,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글을 읽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글을 읽는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요구된 능력이죠. 여러분이 뭐 법학을 공부를 하시든 무슨 사회학을 공부를 하시든 여러 가지 영역을 여러분이 앞으로, 왜냐면 여러분이 뭐 이제 공무원 되신 다음에 또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넓게 봤을 때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여러분이 언어 논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독해 능력을 높여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시험 뭐 당연히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이렇게 서점에 가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 철학서적 같은 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글을 읽는 거를 능력을 기르시고 글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그 이번에 예시 문제가 공개되면서 인사학 신체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내년 피셋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거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줄은 이렇게 4문제씩 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인사학 신처에서 직무 이야기라고 해요. 직무 수행, 직무 역량. 그러니까 이번 예시 문제에서 직무와 연관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죠. 제가 언어 논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예시 문제가 출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시 문제만 보시고 속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도 보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형태, 그럼 이번에 공개한 형태라는 거는 예시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형태, 기존 형태 뭡니까? 기존 형태 기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세요. 다양한 난이도야. 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예시 문제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시 문제가 좀 출제가 됐는데 예시 문제에 나와 있는 유형 말고 다른 유형도 나올 수 있어요. 기출에 나와 있던 유형들. 그리고 난이도도 마찬가지죠. 난이도도 예시 문제에 있는 난이도로 여러분이 속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양한 난이도로 말씀했잖아요. 인사학 신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난번 설명회나 지난번 제가 온라인 설명회 같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예시 문제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제 시험을 본다고 하셔도 25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인데 예시 문제는 과목당 4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시 문제 4문제를 풀어보시고 나는 언어를 다 알 수 있어, 나는 자료 해석을 다 파악을 했어, 그거 너무 속단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시 문제만 가지고 너무 난이도나 유형 면에서 속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한번 읽어봤고요, 저랑 같이. 그래서 이제 요 글을 바탕으로 제가 나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직무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직무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 기존 형태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인사학 신처에서 요거는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을 제가 적어놨죠. 예시 문제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7급 피셋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속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5급과 비교해 봤을 때는 쉽게 나올 것 같다는 게 저의 이제 주관적인 예측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이죠. 오늘 설명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각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해 가면 좋을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책 읽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독해 능력을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언어 논리에서. 사실은 독해 능력이라는 건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연습 따로 많이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능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험 보신다 그러면 2차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바쁜데 그 와중에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 읽겠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저의 수험 생활 시절에 저의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실 텐데 그 기출문제 나와 있는 지문들을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재밌게도 읽어보고 책 읽듯이 좀 읽어봤어요. 좀 관심을 가지면서, 야, 이게 내가 또 이거 한 문제 풀어야 되나? 아, 오늘도 이것도 피셋 문제 풀어야 되네. 아,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왜냐하면 이게 엄선된 지문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얼마나 그 기출문제 내시면서 출제위원분들이 고민하셨겠어요. 엄선된 지문들이기 때문에 좋은 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좋은 글들을 하나씩 음미하시면서 분석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읽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때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해와 논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수험 공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항상 균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균형이냐면 지금 우리가 1차, 2차 과목 있잖아요. 내년이라 하니 이 두 과목 간의 시간 배분, 노력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과목 안에서도 언어 자료 상황이 있는데, 그럼 이 세 과목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또 분배할 것인가, 그걸 또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언어가 있어. 언어 안에 크게 봤을 때 독해와 논리인데, 그럼 이 두 간에 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독해만 너무 치중하셔서 독해만 너무 하시는 거야. 논리는 기본적인 지식도 안 갖추신 상태에서 그렇게 하셔도 안 될 것이고, 논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난 원래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공부를 소홀히 하셔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하십니다. 피셋은 어떤 시험인가요? 피셋 문제 어떻게 나와요? 제일 좋은 해결책은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 그 민간 경영자나 5급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가서 공짜로 문제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시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세 과목 중에는 어느 게 내가 좀 강하고 어느 게 약할까, 내가 요 문제를 풀어보는데 어떤 유형이 잘 되고 안 되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독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논리는요, 논리 퀴즈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좀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많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제가 이제 강의 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절대 소리하지 마시고, 요거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왜 갑자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문제풀이 연습 저 사람은 왜 앞에 나와서 갑자기 당연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이제 뭐 준비도 해보고 합격도 해보고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 시즌이에요. 저도 지금 행정법 모의고사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의고사 시즌에 2차 과목 모의고사 시즌에 모의고사 보는 거랑 여러분이 나중에 피셋 시험이 다가왔을 때 모의고사 보는 거는 많이 달라요. 의미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행정법 모의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걸 전과목에서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내시고, 혹시 잊어버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런 의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피셋 그 시즌이 다가왔을 때, 피셋 만약에 모의고사 다가왔을 때, 그거는 정말 다른 의미죠. 왜냐? 피셋은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풀리고, 그 지식을 내가 모르니까 바로 풀리는 게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이 문제풀이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피셋에 있어서는 문제풀이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니까 좀 눈빛이 되게 진지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이론과 전략에 기초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막 제가 뭐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마구잡이로 막 많이 풀면 좋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어떤 기초적인 이론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죠.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 그거를 제가 친절히 안내를 잘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수험 경험이 길잖아요. 제가 수험 경험이 긴데 거기다가 또 책을 쓰면서 제가 이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논문들을 막 뒤지면서. 왜냐면 제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제가 이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제가 두 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제가 여러분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안내 하나 드리자면 내일 특강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다른 과목은 이미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났는데 저는 아직 내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뭐 저랑 잠깐 와서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언어 논리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